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환경을 노리는 7가지 보안 위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영훈입니다. 먼저 목차는 클라우드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그 클라우드 환경을 노리는 7가지 보안 위협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IT 기업들이 왼쪽 그림과 같이 사내 IDC 내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을 직접 구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IDC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항원 함수기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인 UPS 같은 장비들을 사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인프라 장비 구입 및 관리비 같은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내 IDC의 이러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형태를 온프레미스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러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 디맨드 환경인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기업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AWS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원들을 사용 시간만큼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는 IaaS, PaaS, SaaS로 나뉩니다. 각 형태에 따른 대표적인 서비스 예제를 설명해 드리자면 IaaS 같은 경우 애저의 버추어 머신, PaaS 같은 경우 AWS의 엘라스틱 빈스토크, SaaS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오피스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알아서 보안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간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책임져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짓고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인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책임 공유 모델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비스 형태에 따라 책임져야 할 부분이 다르기에 서비스 형태에 따라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나 관리자들은 이러한 각 형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협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앞 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협들 중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도메인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클라우드 도메인을 이용한 공격은 공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제공받는 도메인을 가지고 피싱 사이트나 악성 코드 배포할 때 사용되는 공격을 말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들자면 구글에서 파스 형태로 앱 엔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PHP나 Node.js 같은 웹소스 코드를 업로드하면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자체 도메인인 appspot.com 하이 도메인을 제공합니다. 공격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를 생성하였는데요. 실제로 제작된 PC 사이트를 보면은 아웃룩, 원드라이브, 드랍박스 페이지로 가장하여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appspot.com이라는 도메인은 바이러스 토탈에서 검색해보면 안전한 도메인으로 뜨지만 오른쪽을 보면 공격자들은 appspot의 하위 도메인으로 피싱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함으로써 클라우드 관련 계정 탈취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나올 수 있는 도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싱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취약한 도커 REST API 서버 공격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증가되면서 더불어 데브옵스 환경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데브옵스 환경에서 가상화 기술 중 하나인 도커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도커는 일반적으로 로컬 환경에서 CLI나 GUI 기반으로 도커들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리모트 환경에서도 REST API 기능을 사용하여 도커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커 REST API는 일반적으로 HTTP 프로토콜의 2375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공격자들은 스캐닝 도구로 HTTP 리퀘스트를 보낸 후 HTTP 리스폰스 내 페이지 not found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여 취약한 도커 REST API 서버를 찾아냅니다. 도커 REST API를 제공하는 서버는 기본적으로 인증 및 권한이 없어 많은 공격자들은 도커 REST API로 침해를 시도합니다. 기존 도커 침해 사례를 보면은 공격자들은 도커 REST API로 접속 후 도커 허브로부터 악성 코드가 포함된 도커 이미지들을 다운받아와 실행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잘 알려진 AES-TOS, 도키, 킨싱, 젠더, 카이지 디도스와 같은 악성 코드들도 이러한 공격을 통해 배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관리자 입장에서 해당 보안 위협을 사전에 인지하고 인증 및 권한 검사 정책들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악성 도커 이미지 위협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데브옵스 환경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도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형상 관리하는 GitHub와 같이 이러한 도커들의 이미지들을 공유하고 형상 관리할 수 있는 도커 허브라는 퍼블릭 리포지토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격자들은 이러한 도커 허브에 악의적으로 악성 코드가 포함된 도커 이미지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로드된 악성 도커 이미지들을 보면 정상 도커 이미지인 우분투로 위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도커 이미지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부분 디도스와 암호화폐 채굴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격자가 도커 허브에 정상 도커 이미지로 가장한 악성 도커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개발자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정상 도커 이미지로 착각하여 악성 도커 이미지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서버 내 암호화폐 채굴 및 디도스와 같은 악성 행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비교적 쉬운 공격으로 공격자가 원하는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기에 요즘 많은 공격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공격 위협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도커 이미지들을 사용할 때 신뢰할 만한 이미지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취약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격입니다. 가트너에 의하면 2021년까지 클라우드 내 중요 정보 노출의 95% 이상은 관리자의 실수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클라우드 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인도의 간편 결제 앱인 BHIM의 데이터가 유출되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유출은 AWS의 S3라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AWS의 S3라는 스토리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취약한 설정을 가지기 쉬운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로 실제로 일어났던 데이터 유출 사례를 보면은 과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취약한 설정을 가지기 쉬운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S3 외에도 애저의 블록 스토리지, AWS의 람다 등이 있으며 S3나 블록 스토리지 같은 경우 버킷.greyhatwarfare.com과 같은 오신트를 통해 취약한 설정을 가진 버킷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AWS S3 버킷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모드로 설정되어 있지만 만약 관리자의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 취약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 리스팅이 되어 파일, 사진, 동영상과 같은 객체가 제3자로부터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 입장에서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의 취약한 설정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퍼블릭 리포지토리 내 노출된 자격증명 값입니다. CI/CD를 통한 데브옵스 개발 환경이
증가하게 되면서 개발할 때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클라우드 서버 접근 시 필요한 자격 증명이 개발 코드 내에 일부 포함되게 되었고, 그 결과 개발자가 GitHub 및 도커 허브와 같은 퍼블릭 레포지토리에 자국한 파일을 업로드할 때 실수로 자격 증명 파일까지 업로드하여 클라우드 서버가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PHP, Java, JS뿐만 아니라 이미지 내에서도 자격증명 파일 및 값들이 포함되어 위협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왼쪽 그림은 일반적으로 도커 파일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도커 파일 형식입니다. 도커 파일 코드 내용을 보면 자격증명 파일을 저장하고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커 파일로 도커 이미지를 제작하면 공격자로부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도커 파일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격증명 파일들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따라서 도커 파일 작성 시 자격증명 파일을 직접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퍼블릭 레포지토리에 코드 및 이미지들을 업로드하기 전에 사전에 자격증명 관련 값 또는 파일이 있는지 검사해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리눅스 플랫폼 악성 코드입니다. 도커를 활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기에 왼쪽 검색 트렌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도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도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서버들이 도커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자연스레 리눅스 환경의 증가와 동시에 리눅스 환경을 노리는 리눅스 플랫폼 악성 코드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격자들은 리눅스 플랫폼 악성 코드를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닌 기존 윈도우즈 플랫폼 악성 코드를 리눅스 플랫폼으로 포팅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과 같이 악성 코드의 PC 정보 수집의 동일한 형태를 통해서 기존 윈도우즈 플랫폼 악성 코드로 알려진 비프로즈 악성 코드가 리눅스 플랫폼으로 포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프로즈 외에도 그래비티렛, 플리드, 랜섬 EX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포팅되어 배포된 악성 코드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쉽게 포팅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크로스 플랫폼에 용이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크로스 플랫폼에 용이한 언어는 고랭, 단넷 코어, 파워쉘 코어 등이 있으며, 고랭 같은 경우 하나의 소스 코드로 윈도우즈, 리눅스, 맥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의 프로그램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크로스 플랫폼 지원 언어입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최근 들어 리눅스 플랫폼 악성 코드들 중 고랭으로 제작된 악성 코드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동작되는 악성 코드라도 포팅되어 새로운 플랫폼을 타겟으로 재배포될 수 있으니 크로스 플랫폼에 용이한 언어로 제작된 악성 코드들을 포착하게 되면 면밀히 모니터링 해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도커 이스케이프 위협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커 환경에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도 도커 컨테이너들은 서로 격리된 환경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다른 도커 컨테이너 또는 호스트에 침범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커 에스케이프 취약점이 존재하게 된다면 격리된 도커 환경을 벗어나 다른 도커 컨테이너 또는 호스트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도커 이스케이프 취약점들은 아래와 같이 대부분 컨테이너 생성과 실행을 위해 설계된 CLI 도구인 런C를 통해 발생되었습니다. 런C 외에도 도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도커 이스케이프 취약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커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저의 펑션, 구글의 클라우드 쉘과 같은 서비스에서 도커 이스케이프 취약점들이 발견된 사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도커 사용자 혹은 도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러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환경을 노리는 보안 위협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인 지피지기 100점 배승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위협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을 노리는 보안 위협은 본 문서에서 소개한 7가지 외에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존재하므로 클라우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